그러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관계 중에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를 확장 관계라고 합니다. 확장 관계. 확장은 뭐냐? 익스텐드라고 했어요. 상위 유스케이스로부터 특정 조건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다. 특정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기본 유스케이스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로 표현한다. 추가로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예를 봅시다. 고객이 KTX를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KTX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티켓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를 했어요. 그럼 내가 예약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약을 하고. 그런데 이 예약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익스텐드 관계라고 해요. 아까 인크루드 관계는 이렇게 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익스텐드 관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요 화살표의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KTX를 예약하고 예약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를 익스텐드 관계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메일 쓰다 보면 조그만 창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나오죠. 그럼 메일 확인을 눌러서 내가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일 확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하고 내가 그냥 메일로 들어가도 되고, 꼭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새로운 메일에 대해서 보이는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를 익스텐드 무슨 관계? 익스텐드 관계다. 화살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 소리. 자, 세 번째, 고객이 결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결제 많이 하죠. 이거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냐, 아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하나 했잖아. 하나 했으니까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표현을 썼죠. 자, 결제는 신용카드로 할 것이냐 포인트로 할 것이냐, 익스텐드 관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로 할 것이냐 포인트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어떤 걸 할 것인지 모르잖아. 그죠? 이럴 때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익스텐드 관계다. 또 하나, 영화를 예매할 때 현장에서 예매할 거냐 모바일로 예매할 거냐, 현장에서 예매할 거냐 모바일로 예매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익스텐드 관계다. 도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내가 가능한지, 그냥 예약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어떤 A라는 책을 입력을 해서 예약하면 되는데, 이 책이 지금 있냐 없냐 하고 예약 가능한지 확인을 딱 누를 수가 있잖아요. 또는 내 연체가 조금 있는데, 또는 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10권을 빌리는 10권을 다 빌렸어. 또는 8권을 빌렸는지 잘 모르겠어. 집에 책이 몇 권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A라는 책을 누르면 이 책을 내가 몇 권 빌려간지 알고 빌릴 수 있다 없다 이걸 아는데, 궁금하니까 이게 예약이 가능한지 한번 눌러보자 하고 예약 가능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를 익스텐드 관계다 그래요. 익스텐드 관계. 그래서 이렇게 유스케이스 사이에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크루드 관계, 또 하나는 익스텐드 관계. 그래서 익스텐드 관계는 이 유스케이스에 대한 이벤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유스케이스. 그러면 도서 예약을 선택한다. 그러면
예약 가능 확인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가능 확인을 확장하면 예약 가능한지 알려준다. 그리고 도서 예약을 시행한다. 또는 사용자가 도서 예약을 선택하고 바로 예약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 익스텐드 관계다 그래요. 자, 유스 케이스에서 확장 관계와 포함 관계 차이점. 결제 유스 케이스에서 신용카드 결제냐 포인트 결제냐, 이거는 확장 유스 케이스. 이거를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기존 유스 케이스라고. 기존 유스 케이스에서 확장 유스 케이스로. 익스텐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 했어요. 이거를 기존 유스 케이스, 이거를 확장 유스 케이스. 이게 기존 유스 케이스인지 확장 유스 케이스인지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익스텐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스 케이스인 결제에서 하는데 신용카드냐 포인트냐 확장을 해서 둘 중에 어떤 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을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요? 확장이라고 한다. 또는 익스텐드라고 한다 그래요. 다음 포함관계. 포함관계는 반드시 수행하는 거예요. 기존 유스 케이스에서 동전을 투입하면 반드시 금액 표시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죠. 이거를 인크루드 관계다. 여기 나와있죠. 이벤트 흐름의 포함이 선택적이지 않고 항상 발생한다. 항상 발생하는 거. 이거를 포함 관계다 그래.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포함 유스 케이스 금액 표시로 금액 표시. 동전을 투입하면 금액 표시로 바로 분기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디스플레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스 케이스의 사이 유스 케이스 사이 관계 중에 포함 관계다 그래요. 자, 그러면 포함 관계는 여러 유스 케이스의 공통 기능, 반드시 해야 되는 공통 기능을 표현하기 사용되고, 확장은 부가적으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벤트 흐름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가야 된다. 확장은 익스텐드는 선택적이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또한 수행 결과에 의존하고, 여기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스 케이스 사이의 포함 관계와 확장 관계, 인크루드와 익스텐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액터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액터는 일반화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액터들이 유스 케이스와 중복 관계가 나타나는 중복 관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중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중복하여 관계가 나타나면 액터들을 통합시킨다. 그래서 회원과 비회원이 있으면 고객으로. 이 통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회원 액터를 갖고 해도 되고 비회원 갖고 해도 돼요. 왜 통합을 하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는 여기 옆에 보면 회원과 비회원을 고객이라고 하고 쇼핑몰 관리자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또 합쳐. 고객과 쇼핑몰 관리자 합쳐버렸더니 사용자라는 하나로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터들을 왜 이렇게 합치냐? 합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죠. 회원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 선택을 하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배송 현황도 조회하고. 자, 쇼핑몰 관리자가 있어요. 액터가. 예,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빠졌네요. 원래 이렇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있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즘 보통 인터넷에 꼭 회원만 물건을 사나요? 비회원도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장사를 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무조건 다 팔죠. 다만 회원인 경우는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이 뭐 내용들이 있겠죠. 또는 내가 회원이면 주소 같은 거 거기가 회원 가입돼 있으니까 주소 같은 거를 물건을 선택하고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비회원은 물론 그걸 입력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회원이 회원 가입 로그인하지만 물품 선택, 주문, 결제, 현황 배송 조회가 비회원도 이루어지고 회원도 이루어지죠. 이 선이 많다는 거는 복잡하다는 거죠. 선이 많다는 건. 그래서 이 비회원과 복잡하니까 비회원과 회원을 합쳐요. 회원, 비회원, 고객이라는 걸로 합쳐버려요. 이 두 가지 다를 다 회원가입, 로그인, 물품 선택, 주문, 결제, 현황, 배송 현황 조회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다큐멘트로 주석으로 고객은 이 6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고객 중에 회원은 비회원은 4가지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1번에 있는 그림하고 2번에 있는 그림하고도 어떤 게 이해가 편해요? 2번이 편하겠죠. 그렇게 이 액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까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라고 했죠. 이 선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액터들을 일반화 관계로 해서 일반화 관계로 묶어서 이 두 가지를 회원과 비회원의 그 라인을 포함되는 걸 다 그려준 다음에 주석에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액터들을 묶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런 라인들의 복잡성을 빼고 심플하게 해서 설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액터들을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관리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묶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액터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자, 중복 관계. 액터 사이의 관계인데 유스케이스 모델링 할 때 유스케이스 흐름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출하고 반납 유스케이스 사이에 여기는 7가지가 있고 여기도 7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입력한다. 똑같죠? 2번도 똑같고 3번 대출을 선택하고 얘는 반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서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화면을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도서번호 입력 도서번호가 유효한지 확인 가능한지 확인 중복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여부를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간다. 이럴 때 고객 확인 유스케이스 보면 고객 확인을 보면 1, 2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고 도서번호 입력은 4, 5, 6이 되겠어요. 4, 5, 6. 그래서 중복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이벤트 흐름을 보면 어떠한 것들이 중복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복이 될 때 이 이벤트 흐름을 보면 대출 유스케이스하고 반납 유스케이스 2가지를 봤을 때도 여러가지 이벤트 흐름을 보면 중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확인에는 1, 2번이고 도서번호 확인은 4, 5, 6이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